미국이 최근에 세계 전략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이 동서냉전하에서 동맹을 필요로 했고, 또 동맹을 필요로 하니까 그 동맹을 유지하고 미국도 또 필요한 각종 이 에너지를 갖다가 보호해야 되고, 이런 서로 간의 의견들이 다 맞아서 이 동맹과 무역, 에너지 부분 등을 둘러싸고 그야말로 이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 그걸 갖다가 최근에는 더 발전시켜서 이제 WTO 등을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것은 미국 중심의 동맹국가의 경제적인 이 공동 발전, 그러면서 그 속에는 이 에너지나 무역 등에 있어서 동맹에 대한 이 안정적인 무역과 에너지 부분들을 이 전달되어 가는 통로를 보호하는 미국의 해상 군사력, 이런 부분들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군사력을 보낼 만한 역량을 가진 나라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군사력이 커지고 있다고 해도 해외까지 보내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러시아도 과거 비해서 엄청나게 약화됐고, 그리고 이제 그것 정도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과거 제국주의 국가 두 개쯤으로 지금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아주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해외 군사 개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해외 군사 개입을 하려면 필수적인 부분이 해군력입니다. 항공력이 아니라 해군력입니다. 항공모함이 없이, 항공모함 전단이 없이 해외까지 가서 공군력을 발휘하고 또 함포 사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전 지구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군사력을 전개하려고 하면 가장 필수적인 것이 해군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해군력을 지금 유럽에 있는 동맹, 그리고 아시아 동맹 등을 이렇게 겨냥을 해서 그 해군력을 보내고, 또 일부는 미군을 주둔시키고, 이러면서 에너지와 물자가 교역되는 통로를 보호해 왔습니다. 자, 미국이 그래서 중동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각종 중동 전쟁에 개입하거나, 또 그 속에서 중동의 해교 원리주의자들하고 9.11 같은 이 테러를 당하게 되면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간을 침공하는 이런 작전들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근래 한 10년 사이에 미국의 해외 지금 지정학적인 안보 동맹 전략에 큰 변화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근본적으로는 세일가스와 신자유주의의 쇠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신자유주의의 쇠퇴라는 것은 미국은 80년, 90년 이럴 때 이제 대외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은 거의 8% 수준으로 국내에서는 떨어지고, 대신에 IT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과 플랫폼, 기획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서 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같은 이런 이 새로운 분야, 첨단 분야를 이렇게 추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금융 부분들을, 그리고 또 다국적 기업들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진출하게 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포기하고, 전통 제조업을 포기하고 IT 산업화되고, 또 다른 금융, 또 미국의 문화상품 이런 부분들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상당수가 미국인 국적으로 해서 세계를 나가서 돈을 벌어왔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각국들이 다 관세를 낮추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무역을 하는 것이 어떤 행태로들은 이 비교 우위, 절대 우위에 의해서
이익이 된다. 그래서 글로벌 이런 주의를 표방하면서 상품, 인력, 자금 등이 국경이 없이 막 흘러다니는 이런 부분들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EU도 그런 관점에서 국경 없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자라는 EU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미국이 중심이 되어 만드는 WTO 체제, 우루과이 라운드 WTO 체제가 그야말로 신자유주의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그런 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 브레튼 우드 협정이라고 봐야 될 이런 체제가 한 10년 내에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중국이 등장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의 공산품을 거의 대부분을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 수출하고 미국은 중국에 끊임없이 이제 이 무역 적자의 상황에 초래되고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을 낳았습니다만은 또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환율을 장난을 치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은 중국의 국채를 사서 여차하면 이 국채를 팔아버려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오르도록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고 공갈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미국 내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자리들이 다 중국이나 해외로 나가버리면서 미국인 싼 제조 비용을 찾아서 즉 회사들이 다 해외로 가버리면서 미국 안에서는 애들 장난감이나 가구조차도 만드는 공장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드넓은 중부 지역에 상당한 부분들이 다 쇠락한 공업지대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백인 이 전통 이 미국의 주인이라고 자부하는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직장이 없거나 그냥 아예 저임금에 시달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사태에 이르렀고 그 분노가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도심의 대학가에서는 월가 점령 운동으로 등장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또 미국의 보수 백인 노동자 저소득 저교육층을 중심으로서는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파퓰리즘화 거부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월가 점령 운동은 이 샌더스 같은 극자 정치인을 지지하고 또 이 백인 실직 노동자들 거구 정치인을 지지하는 두 방향의 흐름이 터져 놓은 것이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자, 이게 한 줄기고요. 또 다른 한 줄기는 뭔가 하면 미국에서 한 10년 전부터 세일가스가 이제 세일가스 오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일가스라고 많이 하는데 세일가스는요 가격도 싸고요. 세일 오일을 추출하다가 나오는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아직도 많은 세일 유전에서는 세일가스를 그냥 버리기도 합니다. 그걸 시설을 해서 이 포집하고 또 그것을 검냉해서 액화 가스로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너무 비용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죠. 어쨌거나 이 세일 가스가 미국의 지금 텍사스를 중심으로 애리조나 이런 쪽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뺀 48개 주가 이런 세일 오일에 지금 대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세일 오일을 생산하는 지금 면적들이 점차적으로 크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미국의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 남부 지방을 돌면 그야말로 이 불빛이 완전히 달라졌을 정도라는 겁니다. 세일 오일의 특성은 지하 한 2km까지 파고들어서 옆으로 수평 시출을 하죠. 옆으로 가죠. 그래서 안반층을 깨서 안반과 안반 사이에 또 안반 안에 스며들어 있는 세일 오일을 이렇게 물에다가 특수 화학 물질을 섞어서 쏩니다. 그래서 그걸 쏘면 균열이 일어나서 고압으로 쏘면 그 속에서 오일들이 이렇게 갇힌 거죠. 이 오일이라는 게 세일 오일이라는 게 결국 뭔가 하면 플랑크톤 같은 과거 바다 일대 해조 물질들이 해조류 등이 플랑크톤이 갇혀가지고 그 바다가 육지가 되고 그것이 이제 단단한 안반 밑에 안반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석유 시추는 그냥 지표에서 조금만 파고 내려가면 석유가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석유 시추는 그걸 넘어서서 지하 2km 정도를 내려가서 수평 이동해서 안반층에다가 고압으로 물을 쏴서, 물과 화합물질을 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이 세일 오일을 채취하는 겁니다. 근데 1, 2년 사이에 대부분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일 오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유정을 계속 뚫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뚫는데 막대한 자본이 이렇게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고는 이 세일 오일을 위한 인력, 기술, 자본, 노동, 인프라를 갖출 나라가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일 오일은 세계에서 나오는 세일 오일의 99% 정도를 지금 미국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과거에는 이런 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수지가 맞지 않아서 안 한다 했는데, 그래서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세일 오일이 100불이 넘어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70불, 60불, 50불 하더니만 이제 일부는 30불 대에서도 세일 오일이 추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세일 오일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또 그거하고 부수적으로 지금은 뭐 넘쳐나고 있는데 가스도, 세일 가스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일 오일과 세일 가스가 지금 캐나다나 멕시코도 나오는데, 여기는 자본과 기술이 없다 보니까 못하니까 캐나다, 멕시코의 세일 오일 가스도 미국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자국에서 생산해서 자국에서 쓰는, 과거는 중동 거를 갖다가 실어가 갖고 오는 엄청난 부담을 들여가면서 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해군력을 깔아야 됐지만 이제는 자국에서 생산해서 자국에서 쓰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이 미국에 저렇게 숙이는 것은, 일본의 최고 약점은 전통적으로 에너지가 없고 식량 자원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서 2차 대전 때 중국을 침공했고 동남아로 침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이걸, 미국이 한번 보세요. 곡물을 세계적인 곡물 국가지요. 또 미국이 세계적인 에너지 국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미국의 세일 오일과 가스를 가져오겠다고 아베가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오바마하고 찰떡궁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미국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만 붙어서 가면 다른 나라는 필요 없다라고 보면서 저렇게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동도 필요 없고 한국도 사실 별 필요가 없어진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중동에서 손을 떼니까 시리아, 예멘부터 중동, 리비아까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 이란은 그럼 미국이 왜 저렇게 하느냐? 그거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특수한 관계, 또 트럼프 일가와 사우디, 이스라엘과의 특수한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이 좀 해프닝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일본과 더불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가지고 가는데 최고의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는 일본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또한 그야말로 간 쓸개도 빼줄 만큼 미국을 위해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미국 전투기를 위해서 지금 섬까지 사줘서 일본 남부 가고시마, 규슈 제일 밑에 가고시마 현에 무인도라는 마게시마가 있는데요. 미국의 항모 전투기 훈련을 하라고 1,600억을 들여서 섬을 통째로 구입을 해서 준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항모에 실을 새로운 전투기 F-35B 해군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F-35B는 궁극적으로 지금 항모에서 이렇게 이착륙을 하는데 아직 이 비행기가 완전히 개발되어서 보편화, 보급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비행기에 이 항모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매번 이 항공모함에서 하자는 위험 부담이나 비용이 너무 들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항공모함처럼 만들어서 이 착륙 훈련을 하기 위해
일본이 이걸 사준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 하드웨어 전력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사 협력까지도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일본에 올 때 일본판 항모에 승선을 해서 그 배에 일본이 F-35B를 실어서 트럼프 앞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도쿄에서 50km 떨어진 일본의 제일 큰 미군 기지인 요코스카 기지에 주일 미군 해군 사령부와 미 7함대 사령부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항공모함이 있죠. 자, 그런데 트럼프가 여기에 지금 방문을 해서 지금 일본과 태평양 인도 전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F-35를 탑재한 강습함 스텔스 상륙함을 일본 사세보에 이 전진 배치를 미국이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앞으로 일본, 미국에 대해서 아무런 시비를 걸지 않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말을 잘 듣는, 또 세일 오일 가스를 사주고 또 미국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미국에 가서 고용도 계속 하겠다고 하고, 이런 일본을 상대로 앞으로 미국의 제2의 태평양 기지화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면 지금 다른 데 벌려놓은 이런 일들이 지금 무의미하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지금 올인하다시피 하고, 일본은 지금 F-35의 설계의 비밀까지 넘겨받아서 일본에서 제작하도록 한다 하고, 더 나아가서 F-35와 F-22를 합친 신형 스텔스기를 미국이 일본을 시켜서 개발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미국의 신형 레이더를 배치해서 중국, 북한, 러시아를 감시하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훨씬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어쩌라 말이냐 이런 말이 있을 건데요. 문제는 이것이 한미 동맹에 매우 적신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자신이 되어서 해외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 우리 미군이 개입을 하려면 충분한 미군에 대한 비용을 치르는 국가에만 개입을 하고, 이제 불필요한 전쟁에도 개입하지 않고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미군이 가서 지켜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래서 독일, 사우디, 한국, 일본 등을 압박했는데, 일본은 충분히 비용을 치르겠다고 하고 미국에 무기를 사주고 미국에 투자를 하고 하면서 미국의 그런 대상에서 이미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은 미국을 업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는 군사 강국으로서 이제는 자위대 차원이 아니라 일본군을 보유하겠다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이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같이 싸우겠다라는 집단적 자위권까지도 지금 둘이서 합의해서 법까지 통과시켜서 시행 중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가 반격한다라고까지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한 월간지에 한국이 일본 불려론으로 경사되고 있는데, 미국으로부터는 한국 불려론이 들린다. 한국은 일본이 필요 없다. 일본 빼고 우리는 가자. 저거 무시해도 된다 하지만은 미국에서 들리고 있는 이야기는 한국이 불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한일 관계를 경시하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일본은 미일 관계에 지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의 강화의 이면에는 지금 한미 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지금 세계에서 보편적인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방위상은 엊그제 한국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한미일이 손잡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행님이 하듯이 달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아베 내 친구 하면서 전화 30차례, 회담 10차례, 골프 4차례를 쳤습니다. 자, 북한은 연내 미북 3차 회담을 해야 되고 이 회담이 불발될 때는 ICBM을 다시 발사하겠다. 그리고 모든 트럼프의 대북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하면서 트럼프 재선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내년 대선에 자기들이 영향력을 미치겠다. 이제는 그냥 협박 공갈이 일상화된 체제입니다. 자, 미국이 북한의 협박 공갈을 전혀 두려워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미일 동맹은 결국은 앞으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불필요론을 가져오게 되고 이제 한국은 세일가스와 미국의 신자유주의 폐기 이후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사라져버리고 미국이 고립되어 가고 그리고 소수의 동맹들하고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동맹들하고만 가겠다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은 미국의 외교 안보 지정학적 전략이 이렇게 크게 바뀐 거고 중동에서 뭔 일이 나도 우리가 개입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고려해서 그 두 나라는 미국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이해관계가 깊다.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이란 같은 경우는 손봐줄 수 있다. 앞으로 누가 일본을 건들면 손봐줄 수 있다. 한국은 스스로 북한이 좋아서 붙는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군사 제국주의로적인 전략으로 참가하고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방침이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방침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한국의 문 정권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국에 까불면 미국이 한국을 그냥 포기하고 버리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너네들 적화되거나 말거나 지금 같은 21세기 시대에 한국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신경 쓸 거 뭐 있나?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이 신자유주의가 아닌 오히려 자국 경제 우선의 고립주의로 가고 있고 대외 개입을 자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세일가스가 나와서 미국이 전 세계에 무슨 동맹들을 유지하고 그리고 무슨 동맹들의 안보를 지켜주고 그러면서 물류 그러니까 무역 물류와 에너지 물류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지키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미국 땅에서 기름이 나와서 미국에서 쓰는데요. 요즘 멕시코에 전기료가 내려가고 있대요. 미국의 세일 오일 가스 때문에요. 캐나다도 지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이 사우디 아메리카가 되어가는 이런 시간에서 한국 정권은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신자유주의가 사라지고 있고 대외 개입주의가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있었던 동맹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런 식으로 처신하면요. 문 정권처럼 이러면 결국 미국은 한국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